네, 여러분, 자, 10월 11월의 둘째 주 일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경주고요. 오늘도 그냥 제가 이렇게 8경주를 마친 게 아니고 토요일자 8경주, 일요일자 8경주를 마친 게 아니고 그렇게 할래도 할 수도 없지만 오늘도 8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뭐 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8경주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300m고요. 9마리 출전해 있습니다. 그런 제가 글을 썼다가 제가 좀 어디 이렇게 내놓기가 좀 그래서 안 썼어요. 게시판에 안 올려놨는데, 자, 이 슈퍼레전드입니다. 슈퍼레전드. 제가 지난번에 이 농림수산부 장관배 때 전 이 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마필이 취소가 됐죠. 8조에 뭐죠? 슈퍼러키인가요? 7조에 슈퍼러키. 예. 이 두 마필 국내산 5군말과 6군말이 쟁쟁한 1군말들 사이에서 뛰었는 하나는 취소됐고요. 슈퍼랜드가 뛰었는데 저는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 마필만 쳐다봤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주에 한번 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인데다 매니피, 뭐 1억 3천만 원짜리 450kg 뭐 해볼만 하죠. 어떤 검증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근데 3코나 내려가면서 이미 다른 말들이 스퍼트를 시작했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스퍼트를 시작하는데 얘는 거기서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m에서 쓰니까는 한 700m, 800m 그렇죠? 한 1300, 1400을 뛴 거죠. 거기까지는 잘 뛰었다는 얘기죠. 잘 뛰었는데 마지막에 거의 걸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는데 뭐 저 같아도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한 모험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근데 이마필에게 그런 게 좋아요. 지금 한번 그렇게 무너지긴 했지만은 어떤 강한 상대들하고 뛰어보는 거, 그다음에 거리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욕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자,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볼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골드 홀릭이라는 마필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필이 만약에 오늘 입상을 못하면 뭐랄까, 이 볼포니의 혈통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골드 홀릭이라는 이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컨디션 갖고 이런 상대 더 좋아져 가지고는 상대가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컨디션만 봐도 이 경주에서는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오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의 어떤 볼포니의 단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컨디션은 아주 최고입니다. 절정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복을 좀 약간 보이는데, 그 다음에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만약에 지금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1300 뛸 때까지의 어떤 걸음을 보면, 물론 라스트에서 좀 활용 타임은 좋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활용 타임 비해서. 자, 그 다음에 햇빛 납니다. 지난번에 뭐 이렇게 5.8배지만은 뭐 역시 한 방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햇빛나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 뭔가 조금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이 경주에서는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그 단점이 고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위즈 브라운입니다. 이 D가 안 들어가는 마필들, 추진이 안 되는 마필들, 특히 거리가 늘었을 때는 다분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천용강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조교만 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추천해드렸었던 마필인데 뭐 딕시오돈이 없었습니다. 딕시오돈이 없어가지고 배당을 좀 느렸던 경기였었죠. 천연강조를 축으로 해서 방어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이 천연강자의 그 예시장에 가서 말을 보고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까지만 딱 추천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억인데 아무튼 이 천연강자를 보면은 상당히 얇고 경직된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어요. 아주 얇아요. 얇습니다. 이 얇은 마필들은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얇은 마필이 어떻게 취입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게 그 근성이 뒷받침이 되면 돼요. 근성이 되면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오늘 1300 지난번에 뛰어본 1300이지만 상대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골드올릭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볼포니 혈통이라서 조금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경주선 슈퍼레전드를 축으로 해서 후착 찾기인데 골드올릭, 천연강자, 위즈 브라운은 저는 무조건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즈 브라운이 예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D가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햇빛 낮 쪽으로 좀 가닥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먹을 게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암말 경주.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경주에서 믿을 건 없어요. 럭키스타하고 지금 퍼펙트들인데 뭐 퍼펙트들이 27전을 뛰면서 3착 한번 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좋은 인연에게도 졌어요. 목 차이로 마지막에 졌기 때문에 4코너를 먼저 돌고도 졌어요. 그 다음에 클린업 비전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현장에 가서 배당판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 지금 기록만 보고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와 있어요. 등치에다 매니피에다가 뭐 5천만 원짜리에다 뭐 막 진짜 다른 예상가들이 진짜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 지금 보면은 어떻게 조교했어요. 월요일날 한번 스포했네요. 강도를 높이질 못해요. 왜 못 높이냐면 말이 지금 많이 절어요. 파행을 해요. 전혀 뭐 강도를 지금 높이려고 마음 좀 해주면 말이 스피드가 전혀 안 납니다. 여기 있는 이 습보 표시는 말이 좀 빠르게 갔다라는 얘기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뭐 경쟁력을 갖고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럭키스타는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안쪽 게이트에 있고 박태종 기수고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역시 배팅을 한다면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빌리브유요? 빌리브유가 아마 인기 좀 나올래나요? 근데 얘도 뭐 주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퀵앤카이어트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빼드리는 마필이고 화이트 큐피드를 지금 노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교를 안 봤다면 이 화이트 큐피드를 아마 추천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고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가 원래는 2경주 8경주였었는데 빠졌어요. 이경주가 이 화이트 큐피드가 오른쪽 뒤를 많이 절어요. 저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와서 지금 그 조교를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조교 강도를 높이고 나서 목요일날 좀 세게 가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파 때문에 그런지 오늘 나올 때 보니까 약간 마비처럼 마비성 근색 소요증이 마비성이 있었네요. 10월 20일날 있어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 질병까지는 뭐 체크할 모든 말을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많이 좀 뻣뻣하더라고요. 오른쪽 뒷다리가.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려고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경주는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번 럭키스타를 축으로 해서 퍼펙트 딜을 못 믿고 클린업 비전을 못 믿기 때문에 배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무모하게 막말로 얘기해서 핫도 뒷장이 뭐 나올지 모르고 그냥 열고 하는 그런 경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커피 한잔 하십시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도 역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미라클 캣 하나 정도인데, 미라클 캣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송암스타랑 입상했을 때 첫 입상이었었던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컨디션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라스트 보면 14초 쓰면서도, 그 다음에도 말이 마비성 때문에 조교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 말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막 김철호 기수가 역시 이제 펜스에다 대놓고 이제 막 두들겨 패긴 했는데, 이 마필은 안쪽 기대는 거 사행보다는 약간 땡땡이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안으로 사행하는 마필을 펜스에다 대놓고 하는 건 좀 잘못했지만,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도버 챔프입니다. 이거 조금 또 비도버 챔프가 잠깐 기억을 했다가 잊어버리네요. 예, 과천대감이죠.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1군 승군전을 지금 치렀나요? 안 치렀나요? 과천대감이 32조에 외산말인데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마필하고 동반 승부를 하는데 과천대감이라는 마필이 500kg, 거의 540kg 나가나요? 520kg인가요? 아무튼 등치가 큰 말이잖아요. 근데 얘는 430kg 나가요. 거의 100kg 차이가 나는데 잘 따라가요. 근데 얘가 여태까지 뛴 걸 보면 뒷심이 더 좋았어요. 앞에보다는 뒷심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마필이 이렇게 뛰는 이유는 뭐냐면 부드러움도 갖췄지만 근성이에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호흡까지 좀 폐활량까지 좋으면 장거리까지 통하겠지만 일단 1200은 얘네들은 무조건 소화시켜요. 다. 오늘 아침에 누가 저거 능력도 없는데 어쩌고저쩌는데 저는 1200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12초대를 끊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을. 그죠? 그 다음에 슈퍼레전드, 인비액티브, 이 정도는 좀 세죠? 프로포즈도 이렇게 약하지 않은 마필이고. 근데 예전에 6월달이나 이럴 때 보면 이때는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축을 세워 넣어도 되겠죠. 미라클 캣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좋겠고요. 카튼 프리스 같은 경우는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 마필이고, 송암스타는 지금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제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유지경성을 축을 해서 초원길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배당을 좀 노렸던 게 매직킨이죠. 매직킨을 축을 해서 유지경성 이런 마필들 공략했던 게 실패였던 원인이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천혜강자도 지난번에 9월 13일날 입상했을 때 제가 추천드려 놓고서도 쌍승식이 뒤집힌 경주죠. 강착으로 인해서. 근데 그날 뛴 거 봐가지고는 지난번 이쿠야스 기수 탈 때 인기 2위였을 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복병이 없죠. 그냥 카튼 프리스가 선행을 나서느냐 마느냐입니다. 카튼 프리스의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데려가야 돼요. 왜냐면 워낙 지금 조교를 좀 잘 해놨어요. 조교를 잘 해놨는데 끝걸음이 조금 모자라요. 라스트에서 한 100m 정도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선행이면 거기다 비까지 온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비도버 챔프나 미라클 캣이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카튼 프리스를 쉽게 넘어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영향을 어떤 주로의 영향을 좀 고려해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이 퍼펙트 비카라는 마필이 있네요. 근데 이 비카의 혈통을 보면 역시 볼포니 혈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볼포니는 전부 다 이렇게 등치가, 그러니까 가슴이 벌어진 반면 퍼펙트 비카는 크지만 좀 위로 좀 뭐랄까 좀 키가 커요, 전부 다. 근데 볼포니 혈통은 옆으로 좀 벌어진 혈통입니다. 둔하게 보여요. 등치가 좋은 말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골드홀릭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근데 이 퍼펙트 비카는 예전에 18조에 있던 누구죠? 비카러브요? 비카러브죠? 자, 그 마필을 기준 삼으시면 돼요. 결정타가 없었어요. 왜 결정타가 없었냐면 몸이 조금 뻣뻣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얘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약간 좀 치우쳐요. 등치가 커서 그런지 좀 강하게 몰아주니까 안쪽으로 약간 치우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주행심사에서 너무 잘 뛰었어요. 순발력, 뒷심 모두 거기다가 기록까지 1분 2초대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1000m는 인정을 하겠고, 그럼 결국 볼트샤인이에요. 볼트샤인인데, 글쎄 제가 지금 종합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장수누리가 만약에 2선 3선에서 가면 그냥 퍼펙트 비카가 외곽에서 나오고 볼트샤인이 2선에서 간다면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게 장수누리이기 때문에 얘를 복숭식을 공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복숭식, 어차피 볼트샤인이나 퍼펙트 비카가 지금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장수누리가 얘네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삼복숭식이나 좀 활용하는 건데, 나머지 마필은 그냥 그저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고 경주고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삼복승시도 역시 먹을 게 없는 경주다.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이죠. 그죠? 그렇게 출전해죠. 지금 안양타이거가 어제 토요일 1경주에 출전하는 대천 스토리와 같이 이렇게 좀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얘는 다 좋습니다. 근데 약간 머리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경주력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좀 뛸 때 1300이나 1400을 뛸 때 앞으로 어떤 1700이나 1800 코나 4개를 뛸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요만큼 줄 정도지 크게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에 나이스 앤 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른 예상가들이, 또 강분한 예상가들이 있는데 뭘 믿고 강분을 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생김새는 잘생겼어요. 근데 주행이 안 되는 걸요. 전체적으로 높기도 하고 주행이 아직 안 돼요.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로 예를 든다면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속도가 나면 날수록 차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기 때문에, 엔진에 힘이 좋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 나이스 앵군 같은 경우 힘이 뒤를 차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은 그 폐활량이라고 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만, 뒤는 그러니까 폐활량이 좋고 뒷다리에 힘이 있어야 그게 스피드가 나면서 자세가 가라앉는 건데, 이 뒷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로 뛰어요. 앞이 들려요. 이렇게 고개가 들리고 앞발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힘은 2배로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1000m 뛸 땐 12초 9의 활용 타임인데 1200 뛰니까 14초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잘 나간데,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뛰면 가장 센데 지금 부상이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부상에서 지금 다 회복했어요. 여태까지는 간간히 한 번씩 스포를 억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마음 놓고 스포를 했어요. 마음 놓고. 거기다가
문세영 기술을 안착을 시켜놨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왜 문세영 기술? 말이 안 좋은데 문세영 기술을 태웠어? 그건 좀 이상하죠. 말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이마필의 능력을 잘 타는 기술을 태워서 끌어내 봐야겠다. 이기면 더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듯이 쟤도 저렇게 좋아졌대? 그러면 입상하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탱정인데 잘생겼어요. 앞말인데 이마필도 제가 뭐 좀 글 좀 썼다가 좀 포기를 했던 마필인데 일단은 상대를 좀 세게 만났네요. 거기다가 순발력이 있다면 좀 한번 노려볼 만한데 순발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마이킹데이 있지, 그 다음에 최고잘라가 있지. 마이킹데이입니다. 마이킹데이도 역시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뛰고 입상을 해서가 아니라 말이 아주 힘이 넘치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눈에 안 띄었는지 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3번 안양 타이거는 뒤에서 오고 마이킹데이는 앞에 가고 최고 잘 나가는 컨디션이 좋아졌고 그렇다면 마케비어스라든가 뭐 슈퍼용구 뭐 이런 데까지 갈 일이 없죠. 된다고도 지금 조교는 잘 해놨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3마리 쌉니다. 우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300m고요. 지난 시간에 누가 제 게시판에 여러분들 고래눈, 반고래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레이트 캡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고래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꼴통이에요. 다 하나 언제 나와도 악벽이 하나씩 나와요. 이게 뭐죠? 원쿨타임 같은 경우 데뷔전 때 그 출장을 안 못했죠. 그래서 뭐 재검 다시 치르고 나오고 이 출장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얘는 여러분들도 마사에 가시면은 마사에 가면 그 마필의 신상 명세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고래눈, 반고래눈 이게 있어요. 걔네들이 명시를 해줘요. 걔네들이 아니라 마사에서 명시를 해줍니다. 이 모색, 그러니까 털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말의 어떤 그 유성이라든가 백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말의 생김새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반고래눈, 고래눈 이게 있어요. 그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다 마사에서 줘요. 근데 이 그레이드 캡틴은 반고래눈이에요. 아마 마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고래눈인데 이 고래눈들 신자이가 많이 보이는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성질이 더러워요. 한 가지씩 꼭 악벽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드 캡틴을 좀 얘기를 하면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아주 그런 것들을 땡땡이를 못 피게 악벽을 못 피게 아주 다부지게 매를 좀 댔어요. 말이 역시 이제 힘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뛰더라는 얘기고요. 역시 호크윙의 혈통이기 때문에 약간 고개 높은 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이 1300이나 뭐 요런 거리에서 오늘 같은 거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자, 9번 딕시오던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빼가지고 적중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9일날 골막염이 있었네. 어쩐지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또 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교를 지난번에는 막 두들겨 패가면서 하더니 이번에는 살살 좀 아껴가면서 하더라고요. 아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게 저도 봤다라는 얘기고요. 통일대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마주가 그 예시장에 왔어요. 왔는데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기수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수 탓하면 배당 큰 거 못 맞춰요. 근데 지금 이
좀 박시천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배당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아하십시오. 좋아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시천 기수가 지난번에 약이 올라서 그런지 이번에 조교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인수제나 딕시오돈이나 사실 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통일대박이 뛴 것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딕시오돈은 아까 얘기했던 골망염 때문에 조교를 못했고 인수제는 뭐 그만큼 뛰는 것 뿐이고 결국엔 통일대박이 그만큼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레이디 캡틴과 한번 엮어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마필은 대동천하입니다. 리비열통인데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직은 좀 아니죠.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조금 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아무튼 리비열통 치고는 상당히 둔탁하게 안 생겼어요. 아주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좀 눈여겨보시고요. 아무튼 이 경주는 그레이 캡틴과 통일대박, 일단 딕시오도는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초원길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이겼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곰배등 있지 않습니까? 곰배등, 허리가 푹 꺼진 말들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로맨틱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일기가성, 이 초원길, 예시장 가서 보면 아주 두드러져요. 딱 여러분들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원길도 보면 이 허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가 짧게 들어온다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허리가 이렇게 굽히 빠졌는데 어떻게 이 뒤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답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기려고 하면은 답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나설 거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오늘도 선행가요? 못 가죠. 예, 한금질주도 있고 뭐 행운성도 빠르고 얘가 선행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가는 초원길이나 행운성 뭐 이런 한금질주 이런 애들이 다 앞에서 옥샤옥샤 되면 남는 게 아침고요, 그 다음에 광속터치인데, 자, 제가 이제 다음 경주가 저건데, 요 경주도 여러분들 조금 분산을 해서 배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이해피를 인정을 하시면 배팅은 쉬워져요. 근데 얘가 지금 광속터치한테 지금 계속 졌네요. 2번 다 졌죠? 2번 졌는데 지금 컨디션은 얘가 최고예요. 근데 반대로 광속터치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 마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누구죠? 이치기수가 뒤에서 날라왔어요. 말을 지금 바꿨어요. 쫙 바꿨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뛰고 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물론 당장 오늘 이기고 싶은 욕심만 부리면 안 되죠. 한번 바꿔놓은 걸 또 강속터치는 이번에 앞에 또 끌려 나와요. 그럼 얘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컨디션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마필은 계속해서 컨디션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마필이에요. 따라가고 나서부터 컨디션 좋아가지고 3번 내리 입상했던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도루함이 탑이 된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워낙 그 경주가 느렸기 때문에, 그러다 광속터치는 게이트 이탈은 빠르고,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쉽게 선행을 간 거죠. 결국에는 낯에서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 1100m나 1100m를 2번 뛰면 13초 초반대를 다 뛰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좀 분산 배팅을 하더라도 일단 강속터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간에 받치고는 본전 방어는 해두고 가야 되겠죠. 근데 마이해피인데 마이해피를 축으로 해서 오늘 주인공이 아침고요입니다. 아침고요. 자, 이 마필도 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1300m라 그래요. 1200 같으면 추천 안 드려요. 1200 같으면 추천 안 드리는데 체구가 작고요. 얘도 보면은 거의 배가 민자예요.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지금 계속해서 박시천 기수가 조금
잘 탔어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문정기수가 조금 더 힘을 안배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죠. 안배는 잘 하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칭찬했던 기수였었는데 이런 경주면은 앞에서 가는 행운성, 초원길, 뭐 강속도치, 황금질주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유일하게 아침 고요라는 겁니다. 얘도 단점은 배도 올라가 있지만 약간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 많이 안배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잖아 있지만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침 고요가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축으로 해서 마이애필을 축으로 해서 강속터치 정도는 살짝 받쳐두고 아침 고요 쪽에 조금 주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광속터치가 컨디션이 얼만큼 제 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본 게 맞다면 뭐 한 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받치고 가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그죠? 임페라토르, 요생명장. 딱 2마리예요, 2마리. 그러니까 용왕마이더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을 좀 그렇게 타야 되나요? 꼭? 정정희 기수의 그 본인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나섰고 자기가 외곽에 가서 그리고 2마리만 뛰었어요. 2마리 뒤로 한 격차가 컸죠. 제가 뭐 거리는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정정희 기수 때문에 서승훈 기수죠. 서승훈 기수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참 꼭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수는 가장 기승수리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도 나지만요. 임기응변이에요.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것도 실력이지만요. 근데 워낙 그 정정희 기수가 이제 캐리어가 짧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선행을 못 가면 외곽에 붙어라 이런 주문이겠죠. 모래를 맞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생각해둬야 되는데 그거를 정정희 기수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왕마이더스가 그날 뛰는 걸 보니까 역시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단거리 빼놓고 1000m 빼놓고는 좀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 경주가 좀 빠른가요? 오생명장 임페라토르가 선행이잖아요. 그죠? 멋진 사나이도 빠르고. 자, 그래서 이제 용왕마이더스, 멋진 사나이 이런 마필들 다 죽이죠. 금수기는 뭐 여러분들 9주 만에 2조개 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7월 27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었었고 그때 컨디션도 아니고요. 스카이호크 공백기 있고 아비처럼 컨디션 천하강조 이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 남는 게 누구예요? 그랜드키예요. 그랜드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종합지 백판일 것 같아요. 삼복수부터 갈 겁니다. 어차피 오색명정하고 임페라토르를 얘가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끼면은 전에 그 뭐죠? 질풍대로 이렇게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질풍행진이요. 질풍행진 뭐 그런 유형의 마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권까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인데 그 정도로 오늘 어제도 그렇고 토요일자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 그랜드키 한 3복승식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 말들이 이 걸음이 빨라져요. 자기 몸을 데피기 위해서. 그러면 스스로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마필들도 있어요. 이 그랜드키가 지금 아주 경쾌해졌어요. 걸음이 상당히 경쾌해졌는데 고개 높은 단점도 좀 갖고는 있지만 편성을 아주 잘 만났어요. 노던스카이, 천하강조, 아비처럼 스카이호크, 금수기. 그러니까 딱 지금 뭐 용왕마이더스나 멋진 사나이가 많이만 무너져주면 돼요. 임페라토르한테 맡기면 되죠. 멋진 사나이나 용왕마이더스는 임페라토르가 해결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900m. 글쎄요, 정상 비마가 지금 단주 조결하고 나오죠. 단주. 목, 금, 토, 일, 월, 화는 없고 수, 목, 오늘까지 8일 조결하고 나오네요. 뭐 강자는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이 뒷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자라는 마필은 띱니다 그래 놓고서 계속 이 3착 4착 올 때 정말 아주 왜 안 뛰는지 좀 저 스스로한테 많이 질문을 했던 마필이에요. 최근에 와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 얘도 보면은 이제 비카혈통이라 그런지 조금 약간 높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뒷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뒤를 상당히 이렇게 벌리고 뛰는 마필인데 지난번까지 그랬어요. 근데 역시 이제 마지막에 스트롱로드에게 오마신을 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플라이 톱킨이요. 조금 이따 나오는 플라이 톱킨하고 같이 동반 스프라인데 이 플라이 톱킨이라는 마필이 아무리 그래도 순간 스피드는 좋거든요. 근데 이 강자가 그걸 넘어서요. 넘어서는 그런 스피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상 비마를 아주 쉽게 이겨버린다면 변화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알라딘도 그렇고 라이팅이 그렇고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장산공주.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100%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앞말들 보면은 이 경주의 어떤 실전에서 뛰고 나면 상당히 지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피곤이나 여러 가지로 말의 어떤 운동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훈련량이 좀 늘어서 그런지 말이 조금 반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강자나 정상 비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강자나 정상 비마, 특히 정상 비마가 훈련의 어떤 그 성과가 조금 모자랐을 때 다른 마필들 실수로 그러니까 정상 비마가 조금 모자랐을 때 다른 마필들이 오는 거지 자력으로 여기서 이 정상 비마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역시 이경주도 그렇다고 해서 라이팅 이글 이경주 선행 갈 건 아니죠. 뭐가 있던데 새청자도 있고요. 이 라이팅 이글이 만에 하나 외곽에서 대각선으로 무리해서 선행을 간다. 1900m 그건 조금 무리하죠. 무리죠. 그래서 오히려 좀 눈여겨보실 마필은 장산공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삼복승승에 배당의 5번, 7번 그러니까 강자와 정상비마가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장산공주밖에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글쎄 오늘까지만 이제 천삼이나 온검, 당산대엽 이런 마필도 지금 인디언 체로키에 지금 미쳐 있는데 인디언 다들이요. 예상가들이 지금 인디언 체로키에 미쳐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훈련을 안 하고 나왔거든요. 훈련을 안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마필은 장거리에 아직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마필이 장거리에서 좀 무너졌어요. 단거리용이요. 1200, 1300, 1400 여기까지. 근데 지금 1800은 아무리 51km라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천삼이나 운검, 당산디업 얘네들이 기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운검도 그렇고 당산디업도 그렇고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인디언 체로키가 얘네들을 이기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마필 여기서요. 천적이요? 천적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또 조교 또 안 되잖아요. 또 안 되고 미스트 글로리는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못 오면 다음번에는 어떤 변화를 보여야 될 거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필을 좀 세게 보는 건 좀 잘못된 거거든. 문제를 좀 찾거나 그래야 되는데 소금꽃 그렇죠.
이 속은 것은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뭐 어떤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천삼이나 운검이나 당생 대업이 뭐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여기서 뭐 다른 마필들이 얘네들을 쉽게 이긴다는 그런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좀 한 수 아래들이기 때문에 일단 세 마필로 공략할 수가 있겠고 역시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 1700m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원더볼트가 어쩌고 저쩌고 플라이토킨 뭐 와치빌리지 전에 한참 욕먹었던 마필이 제가 와치빌리지 근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플라이토킨이죠. 일단 플라이토킨이 1700을 뛰면서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행을 나섰던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무너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1400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에서 입상을 했어요. 많이 입상했어요. 26초, 27초, 그다음에 25초도 끊었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선행 못 가고 선행 가고도 무너졌네요. 그때는 적어졌었죠. 참 챌린지 컵이었었고. 자, 근데 이 경주에서 와치빌리지나 그 플라이토킨 두 마필이 선행해요. 충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충돌이 생기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근데 생기든 말든 상관은 안 하지만 누가 빠르겠느냐? 저는 와치빌리지가 한 머리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머리 차이 정도는. 일단 게이트 이탈 면에서는 와치빌리지가 그 정도는 빨라요. 근데 플라이토끼는 나와서 뭐 등치로 밀어붙이죠. 한 500kg짜리 말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그 걸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이 누구냐면 얘네 둘을 괴롭히는 마필이 얘네 둘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인스텝끼리 가서 다 휘저어버려요.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경주는 와치빌리지도 플라이토킨도 다 불안해요. 인스텝킥 때문에. 얘네들 목숨은 인스텝킥에 달려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는 마필은 뭐 있어요? 싱싱캣, 놀부만세, 원더볼트. 딱 세 마필이 남아. 근데 이 싱싱캣 같은 경우는 제가 장거리 뛸 때 뭐라 그랬어요? 결정타가 없다 그랬죠? 결정타가 왜 없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안양 타이거처럼 얘도 고개를 숙이고 뛰어요. 그래서 매번 문세영 기수든 누구든 간에 딱 3착, 4착이에요. 잘 타면 3착, 상대 약하면 3착, 조금 세면 4착, 5착. 배터에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빠르죠. 와치빌리지 플라이토킨이 있는 데다가 인스태킥이 다 얘네들 휘저을 거랍니다. 그 앞이 무척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1700m이기 때문에 싱싱캣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원더볼트가 답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굽 밑에 어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 손톱이 자라나듯이 손톱이 갈라지고 손톱에 무슨 멍이 들고 그러면 자라나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데 그 여파 때문에 그런지 지금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도 워낙 이마필은 뭐 제가 지난번에 챌린지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한 2% 부족해요. 그래도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그 다음에는 크린업 천하가 지금 11주 만에 조교 못했죠. 금덩이도 어부지리 입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남는 게 이제 놀부 만세인데 딱 1700의 1번 게이트 이 경주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와치빌리지나 플라이토킨이 선행을 지금 나서려고 그러는데 인스태킥이 와서 그걸 더 빨리 끌어가면 그 흐름을 더 빨리 해버리면 놀부만세도 사실 불안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얘는 유리해요. 유리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경주를 좀 포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태킥이 지금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어요. 좀 선행을 나서 보겠다고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도
인스택객이 다 휘저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이스가 3마리가 도망가면 놀부만세는 한참 쳐져서 가야 돼요. 원더볼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인기마들이 쳐져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제가 이 경주를 좀 참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의 첫째 주 1일과 2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의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은데 또 내일 비 오고 일요일 날 비 오고 지금 비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깔은 모래 그 교체를 한 모래의 어떤 여파가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딱 결정해 놨으면 그런 대로 좀 분석을 계속 그 상황으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다 보니까 매 경주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노파심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